84세인데 충치 하나 없이 감기도 안 걸린다고요? 잇몸에서 피도 안 나고 목소리도 더 맑아졌대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전 제 진료실에 오신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잔뜩 받으셨다며 활짝 웃으셨죠.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이젠 할머니 냄새도 안 난대요. 손주가 안아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황순명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80이 넘었는데도 목이 편안하고 입냄새 없이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값비싼 영양제도 고급 구강청 결제도 아닙니다. 바로 하루 2번 단돈 100원으로 할 수 있는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확인한 소금물 가글의 진짜 효과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환자별로 맞춤 적용한 특별 조합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혹시 감기만 걸리면 목이 아프고 입냄새나 잇몸 출혈로 걱정 많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과, 병원, 약국 출입을 확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단돈 몇십 원짜리 습관으로 달라진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김영수 어르신은 올해 78. 이곳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땐 감기 기운에 목이 아프고 잇몸에서는 피가 나고 무엇보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 어렵다며 작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그때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프고 또 병원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습관만 바꾸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닌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치였죠.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은 이상하게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아침에도 입이 개운했어요 라며 조심스레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짠물 한 모금이 만든 변화는 아주 단순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목 안에 점막이 부어 있을 때 소금물이 그 부기에서 물을 끌어내는 거죠. 마치 수건을 짜듯 염증으로 인해 부은 조직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목이 붓고 아플 때 소금물 가글이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소금물은 입속 환경을 산성에서 중성으로 바꿉니다. 입속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죠. 특히 충치균은 산도가 낮을수록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소금물은 이 산도를 중화시켜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소금물은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늘립니다. 침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들고 그 틈을 타 세균이 자리를 잡습니다. 소금물은 그 침샘을 톡 건드려 입안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모든 작용이 단 200ml의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 안에 담겨 있다는 걸 환자분들이 깨달으셨을 때 반응은 늘 비슷합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나요? 저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 병을 이긴다는 걸 믿습니다. 그 습관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단순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입안이 조금 개운해졌고 목이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하루 2번의 짠물 한 모금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입안이 끈적거리고 뭔가 쓴맛이 올라오고 거울을 보면 혀 위에 하얀 막이 낀 것 같기도 하고요. 김명자 할머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입안이 이렇게 뻑뻑하고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마시기 전에 소금물 각을 먼저 해보실래요? 한 주 뒤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물로는 안 되던 게 그 짠물 한 모금으로 개운해졌어요. 입냄새도 덜 나고 속도 덜 더부룩하고요. 여러분, 아침에 그 입안 텁텁함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밤사이 침샘이 쉬는 시간, 입속 세균은 무방비 상태의 공간에서 마음껏 번식합니다. 그 결과 입안 산도가 낮아지고 세균이 만들어낸 노폐물이 바로 그 텁텁한 느낌과 냄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전, 아무것도 먹기 전입니다. 아침 가글은 침이 가장 적고 세균이 가장 많은 순간에 그 세균을 씻어내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입안 세균은 우리 몸 전체로 흘러들어가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니 이 첫 가글은 단순한 구강 청결을 넘어 소화기 건강과 면역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정예분 할아버지는 밤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따끔따끔해요. 감기 안 걸려도 목이 불편해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약도 기침 시럽도 아닌 하루 마지막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잠자기 전 가글은 밤새 침샘이 쉬는 시간 동안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수면 중엔 칫솔도 없고 혀도 잘 안 움직이고 침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안 세균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선 잠들기 직전에 소금물로 점막을 안정시키고 산도를 중화하고 침샘에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정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밤에 목이 안 따가워요. 자고 일어나도 입안이 덜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은 식사 후입니다. 식사를 하면 입안의 산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단 음식을 먹은 후엔 충치균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죠. 박지영 씨는 커피와 단 간식을 즐기시는 분이셨는데 충치가 자주 생겨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하나였습니다. 식사 후 30분, 특히 간식이나 커피를 드신 후엔 꼭 소금물 가글을 해보세요. 그녀는 2달 뒤 치과 검진에서 처음으로 충치가 하나도 없네요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금물 가글 좀 귀찮았지만 진짜 효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하철, 마트, 병원, 시장. 우리 입은 마스크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외부 세균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 상태로 식사하고 그대로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상훈 어르신은 매번 시장 다녀오고 나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외출 직후 하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입을 열고 닫습니다.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입안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놀랍게도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외출 후, 그리고 잠들기 전. 이 4번은 소금물 가글로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너무 텁텁해요. 무슨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잠자는 동안 우리의 침샘은 거의 멈춰 섭니다. 입은 바짝 마르고 그 틈을 세균들이 파고듭니다. 마치 파티라도 열리듯 밤새 입안은 세균 천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첫 가글은 하루를 시작하는 정리입니다. 자기 전에 쌓인 세균을 씻어내고 첫 마디 말부터 첫 모금 물부터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의식 같은 거죠. 김선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만 가글 시작했는데 입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남편도 요즘 다시 아침에 인사해줘요. 옛날처럼요. 두 번째, 식사 30분 후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환경은 곧바로 산성으로 바뀝니다. 단 음식, 과일, 심지어 밥과 반찬도 우리의 치아 사이사이에서 충치균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데
사실 이때는 치아가 부드러워진 상태라 바로 닦으면 오히려 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식사 후 30분쯤 지났을 때 소금물로 부드럽게 가글을 해보세요.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상태로 바꿔줍니다. 박상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커피 마시고 입이 텁텁했는데 소금물로만 헹궈도 입안이 개운해졌어요. 치과에서 이번엔 충치도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외출 후.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공기를 함께 나눕니다. 버스 손잡이,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는 수천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러붙어 있죠. 우리의 코와 입은 이 모든 걸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입도 씻어야 합니다. 김화자 어르신은 요양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소금물 가글을 안 하면 불안해요. 밖에서 뭐가 들어왔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방역이에요. 외출 후 가글은 우리 몸이 외부와 다시 선 하나를 긋는 행위입니다. 몸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 소금물 한 컵이 그걸 도와줍니다. 네 번째, 잠들기 직전.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은 세균에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침은 줄고 입은 마르고 입안의 온도는 딱 적당해지죠. 그야말로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자기 전에 한 번만 고개를 살짝 젖히고 따뜻한 소금물로 목구멍까지 가글을 해보세요. 그 30초가 8시간의 침묵 속 입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정희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자기 전에 가글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에 입이 너무 개운하거든요. 4번, 기상 직후, 식사 후 30분, 외출 후, 잠들기 전. 이 4번의 시간만 기억하셔도 입안은 물론 온몸의 면역 시스템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약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키는 4개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이 더 단단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가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꾸준함이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아침에 텁텁함을 없애고 밤의 따가움을 줄이고 입안의 건강이 온몸을 바꾼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건강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입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좀 지저분하다고 심장병까지 걸리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자들을 계속 만나며 크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는 700종 수천억 마리의 세균이 삽니다. 대부분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균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잇몸을 통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김성도 할아버지, 올해 74세. 이분은 늘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칫솔질하다 보면 피가 조금씩 나요. 근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고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수술 후 회복 중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입속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혈액 내 염증 수치가 꽤 높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라도 가글 하라고 해주셨으면 내가 그 말을 더 귀담아 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속 세균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갑니다. 특히 진지발란스균 같은 치주염 유발균은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치매의 뇌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속의 염증은 침묵 속에서 퍼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처할 기회 없이 우리 몸속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화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가 아픈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요 라며 내원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 판막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치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항생제를 먼저 처방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입속 세균이 치과 치료 중 혈관으로 들어가면 이미 약한 심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속 세균은 심장뿐 아니라 당뇨병에도 영향을 줍니다. 김철수 씨, 6에서 8세.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병원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잇몸에서 항상 피가 나고 입안이 자주 부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 잇몸 속에 만성 염증이 있었고 그게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금물 가글과 함께 잇몸 치료를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당뇨약 복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잇몸 때문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입속이 좋아지니까 온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진지발란스균, 푸소박테리움 등 우리가 양치 안 하면 생기는 세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뇌 속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장모님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챙겨드린 건 소금물 가글 루틴이었습니다. 이게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후로 잇몸 출혈이 줄고 입냄새와 구강 건조가 사라지며 조금씩 식사도 말수도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입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세균들이 어느새 심장과 뇌, 혈관, 장기 곳곳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방법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돈 몇십 원짜리 소금물 한 잔이라는 것. 여러분, 입속 건강은 절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 전체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는 걸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배우고 다시 말하고 다시 적어둡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물 가글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입에 물 머금고 몇 번 헹궜는데요. 왜요? 그거 말고 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말 효과를 보려면 그저 입만 헹구는 게 아니라 입 안 전체, 목 깊숙한 곳, 잇몸 사이사이까지 닿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농도입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하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이 더 마를 수 있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너무 짜지 않은 약간 간간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 0.9%입니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온도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 그냥 입에서 두세 번 헹구고 뱉는 건 세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글.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듯 목 뒤쪽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30초 정도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엔 10초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2회부터 익숙해지면 3에서 4회로 늘려보세요. 이순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가글을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입안이 텁텁하고 자꾸 침이 마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걸 진짜 습관으로 들였구나. 입안을 지키는 그 30초. 병원 약보다 먼저 내 몸을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깟 소금물로 뭘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작은 습관이야말로 병을 멀리하는 첫 걸음이라는 걸요. 박성래 어르신은 늘 환절기만 되면 목이 쉬고 기침이 나서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것도 불편하셨습니다.
마스크로 가려도 기침 나는 걸 어쩌겠어요. 남들 보기 민망해서 아예 약속을 줄였죠. 그런 어르신께 저는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만 타서 가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있어 목 안의 미세한 염증과 부기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 다시 뵌 박 어르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목이 칼칼해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져요. 기침이 나올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생강 한 방울로 시작된 변화. 그건 단지 목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다시 웃으며 섞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입 냄새나 충치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 넣는 방법을 권합니다. 양은 쌀 한 톨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지연 할머니는 늘 입이 끈적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양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베이킹소다 가글을 시작한 뒤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입이 더 개운하고 덜 텁텁해요. 입냄새도 줄었는지 남편이 먼저 말 붙여오더라고요. 베이킹소다는 산성화된 입안을 중화시켜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 더 효과적이에요.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께는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소금물에 섞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덜이 벌집을 살균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항균 물질이죠. 이재순 할아버지는 매년 독감 시즌마다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요. 선생님, 그거 한 방울 넣은 뒤로는 기운이 돌긴 해도 그냥 이겨내지더라고요. 약 안 먹고도요. 몸이 약한 분들일수록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이 자극될 수 있으니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모든 재료는 신선하게 오래 두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모든 가글의 기본은 소금물이라는 점입니다. 그 한 모금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입안은 덜 아프고 약보다 강한 면역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정혜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던 소금물 가글, 이 나이 들어 내가 먼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오래가는 건강 비법이었네요.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 모금으로 입안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 한 모금이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건강한 하루를 지켜줍니다. 비싼 약이 아니어도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어지는 추천 영상과 다음 영상도 시청하셔서 노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